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장지연의 원투펀치 370회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원투펀치에서 이 K리그 팀하고 유벤투스의 친선 경기 얘기를 다뤘잖아요. 근데 한 의원님은 중계를 직접 가시고 네. 지금 이 방송 몇 시간 뒤에 펼쳐지거든요. 네. 아마 거의 가 계시겠죠. 예. 그런데 장 의원님하고 저는 네. 또 경기장에 직접 가지 못해요. 근데 저희 같은 시청자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무엇을 보느냐? 저희가 굉장히 많은 것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 카카오 TV와 다음 스포츠 그리고 카카오 채널 탭에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곳을 통해서 중계를 관람하시면 더욱더 재밌는 중계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 중계 보시기 바로 전에 지난 회차 원투펀치에서 그 이야기 다뤘으니까 그거 시청하시고 중계 이렇게 카카오 TV에서 보시면 완벽한 또 경기가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드네요. 오늘은 되게 특별한 시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K리그가 지금 전반기를 조금 지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개괄적으로 좀 살펴봤었거든요. 오늘은 스탯을 통해서 분석적으로 좀 들어가 볼까 해요. 알파볼에서 제공한 스탯을 좀 이용한다면서요. 네, 그 팀12라는 통계 전문 업체가 있는데 네. 요즘은 사실 좋은 통계를 지금 제작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에는 점점 이제 우리나라도 축구 통계에 대한 지금 수준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보통 뭐 패스 횟수 얼마, 뭐 점유율 얼마, 슈팅 몇 개, 뭐 유효 슈팅 몇 개 이런 데이터들이 뭐 여러 해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우리 축구 데이터의 거의 전부나 마찬가지였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1차 데이터죠. 이른바 로 데이터, 날 것. 1차 데이터인데 요즘 이제 발전하고 있는 축구 데이터 산업 시장에서는 이 1차 데이터는 기본이고 여기다가 이제 이것을 더 의미 있게 가공된 2차, 3차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이 알파볼, 이 팀12라는 업체에서 제공한 이 데이터도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이제 주요 핵심 뭐 한 두어 가지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1차 데이터가 아닙니다. 네. 1차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또 관찰과 여러 가지 계산에 의해서 창출된 한 3차 데이터쯤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각 팀들이 지금 대충 어떻게 경기를 하고 있고 특징은 뭐고 문제점은 뭔지 이런 게 대충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보니까 이 스탯을 이 말하는 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공격 성공률, 뭐 결정적 실점 위기 이런 걸 토대로 각 팀들의 순위를 좀 매겼었는데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공격 성공률입니다. 이게 네. 의미가 뭐죠? 이 공격 성공률이 오늘 어떻게 보면 말씀드릴 것 가운데 가장 이제 중심이거든요. 네. 그런데 요거를 이제 기본적인 정의는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 데이터에서 말하는 공격 성공률이란 쉽게 말씀드려서 이겁니다. 위협적인 공격을 완성한 비율이에요. 위협적인 공격을 예. 완성한 비율. 조금만 더 풀어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제 공격을 하잖아요. A라는 팀이 이제 공격을 하는데 요 공격이 뭐 여러 가지 뭐 빌드업을 통해서건 아니면 뭐 롱볼을 통해서건 어찌됐건 간에 위협적인 슈팅으로까지 연결이 돼서 그것이 완료가 됐느냐. 네.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될 대목은 위협적인 슈팅은 그럼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1차 데이터 가운데에는 유효 슈팅이라는 게 있는데 유효 슈팅이 사실은 꼭 위협적인 슈팅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저 페널티 에어리어보다 훨씬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중거리 슛을 했어요. 근데 이 슈팅이 그냥 가다가 중간에 통통 해가지고 골키퍼 정면으로 이제 잡았어. 나중에는 떼굴떼굴 그래서 예를 들어 골키퍼가 아주 쉽게 정면에서 잡은 롱슛이 있었다 칩시다. 그러면 이거는 그다지 위협적인 슈팅이 아닌 거예요. 네. 사실은. 근데 오히려 예를 들어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쳤는데 이게 예를 들어 크로스바를 맞고 튀거나 골대를 살짝 뭐 우리가 깻잎 한 장 비껴나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비껴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유효 슈팅에는 오히려 카운트가 안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골대를 맞거나 이게 살짝 비껴나가면 원래 유효 슈팅이라는 거의 정의는 골키퍼나 수비수가 막지 않고 아무도 없었다면 그냥 통과해서 골이 될 수 있는 슈팅을 유효 슈팅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골대를 맞거나 살짝 비껴나거나 이러면은 이건 유효 슈팅에는 오히려 계산이 안 되는데 그 위협적인 공격을 완성했다는 것의 가장 큰 본질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유효 슈팅으로 카운트가 된 슈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위협도가 사실상
없는 슈팅이면은 여기서는 오히려 제외가 돼요. 네. 지금 말씀드린 그런 위협적인 슈팅으로까지 완결을 짓고 이제 공격을 끝냈느냐. 그 비율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1, 2, 3, 4 팀들을 보면 전북, 울산, 강원, 대구예요. 네. 그러니까 뭐 전북은 뭐 이해가 뭐 쉽게 되실 것 같고 울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10번 공격하면 한 번 정도는 위협적인 슈팅으로 마무리까지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울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약간 갖고 있는 이미지가 울산은 호화 멤버를 지니고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공격하기보다는 그렇죠. 약간 수비를 굳히면서 뭔가 결정적인 역습 뭐 이런 거를 하는 이미지가 좀 있지만 실제로 울산이 이 순위가 높다는 거는 설사 그런 컨셉의 경기를 할지언정 한 번 공격 나갔을 때는 순도가 높다. 그렇죠. 순도 높은 완성도로 마무리까지 시키는 비율은 울산이 상당히 높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공격을 설사 조금 적게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선수들의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이거를 잘 만들어서 최종 위협적인 상황까지 결국 연결을 시킨다. 그런 지표가 높다는 건데 여기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입에 막 침을 튀기면서 칭찬한 강원. 그러네요. 네, 그리고 역시 선수비 후역습이 기본 컨셉이긴 하지만 세징야, 뭐 김대원, 에드가, 정승원을 필두로 정말 또 공격 성공할 때 보면은 아주 화려하고 무시무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북, 울산, 강원, 대구가 지금 인플레이 공격 성공률에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팀들로 돼 있는 것 자체가 네. 요 네 팀은 한 번 하프라인 넘어서 올라가면 이게 상당히 위협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팀들에 비해서. 근데 이제 하위권 보시면은 이 팀들은 하프라인 넘어서 공격을 했을 때 그것이 위협적인 상황까지 완료되는 비율이 낮다는 거죠. 반대로 이제 인플레이 공격 성공률은 우리가 이제 중계를 할 때 자 찬스죠? 네 그냥 어떻게 밋밋한 중거리 슈팅 위협적이지 않은 슈팅은 마무리됐어요. 네 하지만 유슈팅이 된 거죠. 네 그거는 근데 저희가 중계하면서도 소리를 크게 안 지르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은 쉽게 얘기하면 결정적인 슈팅 찬스가 아니었어요. 네 득점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진 않았던 상황인데 우리는 골대를 벗어났더라도 우리가 찬스죠? 한 의원님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축구를 보면서 감성적으로 이건 결정적 찬스였다. 네. 축구를 본 사람들은 인지를 하기 때문에 네. 그 이제 비율로 쉽게 얘기하면 그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여기 확실한데요? 아재 개그 하나 덧붙이면 저의 있어요 율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딱 위원님들의 목소리 톤이 높아지는 게 바로 공격 그렇죠. 성공률과 비례한다. 제 목소리 톤이 높아지거나 저 골이 들어가면 이야 그러겠죠. 근데 결정적 찬스를 누가 더 많이 만들었냐? 결정적 찬스를 만든 비율로 보셔도 돼요. 반대로 인플레이 수비 허용률은 반대죠. 반대죠. 그쵸? 네. 결정적 찬스를 누가 더 적게 허용했냐? 그래서 인플레이 수비 허용률을 보시면 대구가 5.2%로 가장 낮죠. 네. 네, 그만큼 결정적 찬스를 많이 허용하지 않았다는 네, 얘기고 네. 그 다음이 전북, 수원, 울산 순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인플레이 공격 성공률과 인플레이 수비 허용률을 가지고 팀별로 네. 특징을 조금만 잡아드리면요. 전북 같은 경우는 수비 허용률에서 5% 이하 구간이 네. 전체적으로는 좀 많았어요. 그거는 이제 무실점 혹은 1실점 정도로 끝난 경기가 많았어요. 결정 찬스를 많이 허용하지 않고 실제로 결과도 그렇게 됐었어요. 근데 간혹 특정 팀을 상대로는 수비 허용률이 급격히 올라가는 그런 어딜까요? 특징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1, 2라운드 전북이 대구 수원이랑 붙었는데 이때는 뭐 1.38, 2.4 아주 안정된 수비 허용률이에요. 3라운드 강원전에서 갑자기 수비 허용률이 12.22%로 확 올라갑니다. 네. 그 경기를 졌습니다. 0대1로. 그 이후에는 또 5% 이하의 안정된 수비율을 보이다가 11라운드 울산전에서 갑자기 수비 허용률이 12.67%까지 올라가면서 네. 이날 울산에게 1대2로 졌습니다. 2골 먹고. 또 그 이후에 안정적인 5% 이하 행보를 가다가 최근에 17라운드 수원전에서 8.05% 또 높은 수비 허용률을 보이면서 1대1 골 먹고 무승부가 됐고요. 포항전에 10.66% 그것도 역시 못 이겼어요. 네. 1대1 무승부. 그리고 21라운드 울산전이 11.73%. 또 1대1 무승부. 이동국 선수 페널티킥으로 거의 비겼는데. 그리고 기록이 안 잡혔지만 여기에는요. 저희 녹화에는 최근 서울전 4대2 승리에서도 수비 허용률은 높아졌어요. 전북 같은 경우는 최근 4경기, 최근 경기를 통해서는 지금 결정적인 슈팅들을 많이 허용하고 있어요. 요즘에 예, 수비 허용률이 높아졌는데 유독
울산전은 두 경기 모두 수비 허용률이 높습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울산의 공격에 상당히 전북이 고전을 했다는 거고 최근 들어 전반기 초반보다 수원, 포항, 울산, 서울 이른바 기업 명문 구단들이죠. 네. 이 기업 명문 구단들이 전북을 상대로 상당히 높은 공격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대로 전북은 이 팀들이 공격에 고전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전북 같은 경우는 특징이 전반기 최근 후반부로 갈수록 결정적 찬스를 많이 내주고 있다. 반면에 전북 공격 성공률은 8.9에서 17% 구간이 전체 21라운드 중에서 무려 13경기예요. 네. 그러니까 K리그 팀 중에서 가장 강력한 공격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네, 대부분의 네. 팀들이 전북이 한번 공격하면 애를 그렇죠. 먹는다는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맞아요. 지표예요. 하지만 특정 팀에게 공격에서 성남 FC에게는 두 경기 다 5.71, 5.3. 전북치고는 상당히 낮은 공격 성공률이 그러네요. 표출됐어요. 그러니까 성남의 강한 압박과 수비력에 결정적인 슈팅 기회를 많이 못 만들었다는 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북 같은 경우는 그런 정도로 들 수가 있겠고요.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공격 성공률, 결정적 찬스 비율이 9.78%로 상당히 높죠. 네. 근데 수비 허용률도 비교적 일정한 편입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울산은 기복이 심하지 않고 대부분 5% 안팎의 고른 밸런스를 계속 유지했습니다만 단 한 경기 10라운드 포항전 때 갑자기 수비 허용률이 20.75%가 된 적이 있어요. 포항이 5개 공격하면 맞아요. 하나는 위협적이었다 이제. 그렇죠. 예, 예. 그 경기를 졌습니다. 울산이요. 그리고 공격 성공률은 전북과 지금도 9.78% 거의 똑같은 성공률을 보이고 10% 이상 공격 성공률을 보인 경기가 전북이랑 똑같이 8경기예요. 네, 그러니까 거의 공격 성공률이 비슷했는데 유독 대구와의 두 경기에서 6.29%랑 3.16% 공격 작업에서 부진했어요. 그러니까 울산은 대구의 수비에는 고전한다. 창이 날카롭지 못했다. 그리고 또 포항과의 두 차례 경기에서도 6.62와 6.63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공격 성공률에 비해서 포항전도 공격 파괴력이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울산 같은 경우는 인근 동네에 있는 두 팀. 대구랑 포항에게 공격에서 상당히 애를 먹었다. 그러니까 특히 이게 포항과는 그 동해안 더비 관계가 그렇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스탯에도 약간 작용을 영향을 하고 미친다. 있다.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반면에 서울은 순위는 이번에 전반기 상당히 높잖아요. 근데 공격 성공률은 생각보다 낮아요. 결정적 찬스가 6위, 7.07%로 하위권에 있는 제주랑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그 얘기는 기록으로도 그대로 나오는데 올 시즌 공격 성공률 10%가 넘는 경기가 21라운드까지 해서 3경기밖에 없어요. 1라운드 포항전, 4라운드 상주전, 16라운드 수원전인데 모두 10%랑 11.44. 그런데 3등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울산 전북은 뭐 17%뭐 이런 경기들이 많거든요. 그 파괴력이 높지 않은 대신에 서울은 특징이 뭐가 있냐면 아주 소소하게 7%에서 10% 사이 유지가 엄청 많아요. 오. 그러니까 수비도 밸런스 있게 하지만 잔펀치로 톡톡톡톡 그렇죠. 잔펀치를 중간중간 그래도 한 대를 많이 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실리적으로 한 골 승부에 강하다는 팀입니다. 이런 팀들은. 반면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수비 허용률은 지금 보시면 6위, 7.07%인데 이것도 사실은 순위에 비해서는 그렇죠. 중간이죠. 전체적으로는 전북이랑 수원전에서만 10% 안팎 수비 허용률이 상당히 높고 고전을 했지만 15라운드 경남전까지는 서울이 꾸준히 7% 이하의 안정된 수비 허용률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즘입니다. 네. 서울은 16라운드 수원전부터 5경기 연속 지금 8%가 넘는 수비 허용이에요. 그래서 특히- 골키퍼도 최근에 바뀌고 맞습니다.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키퍼도 유상훈에서 양한빈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최근 들어 수비 밸런스의 안정감이 서울은 좀 떨어지고 있다. 그거는 비슷한 베스트 11이 계속 5-3-2 전형의 수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체력도 조금 떨어지고 지칠 있고 때가 됐고. 그렇죠. 그래서 서울이 요즘에는 수비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거 네. 수치로 나타나고 있어요.